안녕하세요. 네, 규나입니다. 오늘은 굽은 등과 어깨 그리고 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한테 설명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몸은요, 척추를 중심으로 팔과 다리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위에 머리가 얹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척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척추는 우리가 옆모습에서 쳐다보면 S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척추를 길게 세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 내 머리 무게가 어깨와 허리, 골반, 무릎, 발목까지 영향이 가는 거를 최소한 막기 위해서 부드럽게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척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우리 척추 정렬이 많이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은 남들과 다르게 척추 모양이 더 많이 허리가 꺾여 있거나 등이 굽은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과도하게 굴곡이 심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부드럽게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척추 기능을 잘 살려주기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척추를 나무 막대기라고 비교를 해 놓을게요. 나무 막대기 위에 머리가 볼링공이라고 생각해서 얹어 놓았을 때, 자, 우리 이대로 그냥 똑바로 수직으로 올려 있을 때는 나무 막대기에 사실 큰 무게가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이 조금이라도 앞쪽 혹은 뒤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 공을 잡고 있기 위해서 이 뒤쪽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나무 막대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 있는 구조라면 그 뻗어나가 있는 부분에 머리가 얹어져서 계속 당기고 아래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결국 꺾이는 부분에 자극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극은 사람마다 부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이 부분이 많이 꺾여서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등이 많이 굽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지내는지에 따라서 그 척추를 잡고 있는 인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목을 한번 삐면 인대의 길이가 다시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장시간으로 축적된 자세로 인해서 인대가 한번 늘어나주면 그 늘어난 부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사전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게 먼저 좋은데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의 굴곡을 잘 살려서 생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제자리에 얹어놓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척추 모양을 보면 S자 모양인데 S자 중에서도 허리는 앞으로 굴곡이 있고 등은 뒤로 굴곡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있는 굴곡은 아무래도 굴곡 모양 따라서 뒤로 꺾이기가 더 좋은 환경일 거고요. 등은 앞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더 앞쪽으로 굽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허리랑 골반은 저희가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허리를 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게 허리를 실제로 움직이다 보면은 보통 굽혀 있는 허리가 아니라 꺾고 있는 허리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실제 내가 밀고 있는 허리는 허리 부분이 아니라 등이거든요. 근데 등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양을 깨버린다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S자 모양이 결국은 깨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 유지를 위해서 허리를 펴는 느낌은요, 등을 내미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는 골반을 세워주는 정도로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허리를 펴는 느낌은 많지 않고요. 골반을 세웠을 때 몸이 위로 제대로 서 있는 느낌, 앉아 있는 느낌이 드실 거고 훨씬 편안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등은요. 등은 등 위에 뒤쪽에서 보면 갈비뼈에 척추뼈가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갈비뼈 위에 날개뼈가 얹어져 있는 구조예요. 근데 등이 만약에 너무 많이 그 각도가 펴져 있다든지 아니면 많이 굽어 있을 때는 견갑골이 앞으로 더 꺾이거나 뒤로 누워 있거나 하는 자세로 인해서 내 팔의 움직임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왜냐면
팔은 견갑골의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어깨 움직임을 가지는 건데, 내 몸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큰 움직임을 가지는 부분이 어깨거든요. 그만큼 안전한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근육으로 견갑골 주변들을 계속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신경 쓰기 전에 몸의 구조들이 다 무너져 있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팔이 꺾일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거는 등 기능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등을 먼저 숙이고 젖히고 회전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등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지 원래의 각도로 다시 회복이 될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견갑골이 얹어지시면서 견갑골을 움직일 때도 어깨 움직임에 크게 방해되지 않도록 동작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은 결국 목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등이 많이 가파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상체를 숙이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머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이렇게 젖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북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우선 움직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정상 정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을 살짝 펴주시고요. 거기서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만들어서 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스트레칭 거의 대부분은 등, 목, 어깨, 팔을 같이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좀 많은데요. 이제 그 이유 때문인 거고요. 하시면서 허리가 많이 꺾이거나 혹여나 뭐 어깨에 통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범위를 훨씬 줄여서 하시는 게 좋고, 건강한 몸은 통증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뭐 물어봐 주셔도 좋고, 아니면 병원에 다녀오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